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장 맡고 있는 윤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BIPV에 대한 세션인데 저는 이제 앞에서 아마 많은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윤재호 교수님이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키워드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근거에나 이게 어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 제가 물론 뭐 태양전지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태양전지의 효율이나 어떤 양산성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지금의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단계까지 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전환을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우려를 하시거나 잘 될까라는 의문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크게는 보면 이게 과연 외국에서는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잘 될 수 있을 거냐. 특히나 서울시나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의 태양광이나 도시 지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이게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과연 산업으로 될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시하는 분들 또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찾는 방법 역시도 다시금 우리 지난 10년간의 기술의 발전이 지금의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단계에 온 것처럼 향후에 10년, 20년도 또 다른 기술 혁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국내적으로도 좀 더 잘 준비하고 좀 더 어떤 체계를 갖춰서 준비해서 이후에 기술 개발은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트렌드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들, 향후에 탄소를 줄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분산화되고 거기서 정보화되고 뭐 이런 등등이 나중에는 결국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우리 가까이 오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확대된 것이 이후에 에너지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트렌드에 사실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햇볕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깨끗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태양전지다, 태양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전체적인 태양광 시장, 재생에너지 시장, 그리고 그것들을 도시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들도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에너지 트렌드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도심 지역에서의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선 우리 기조 강연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3020 계획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는 대규모 발전소라든지 혹은 계획 입지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실제로 도시명에 대해 공급하는 내용들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보다 도심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태양광 혹은 많은 재생에너지가 공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되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태양전지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자면, 아까 앞선 윤종호 교수님 발표에서 이미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앞으로 태양광의 일반적인 발전 과정들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의 태양전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태양전지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이어야 되고, 이 경제적이란 말은 좀 더 효율 높게 혹은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기존의 최적 조건에서의 설치된 태양광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도심 지역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인 효율은 더 높아져야 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저 넓은 땅이나 뭐 환경이 좋은 태양광들은 훨씬 더 경제성이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뭐 우리 수용성이라고 얘기 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져야 되고 모양 변형도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으로는 아까 계속 강조됐습니다만 색깔 구현들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도심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이뤄내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부터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은 예전에 일단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술 개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같이 호흡하는 기술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많은 지역 단위들이 더 이상 에너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생산자까지는 아니지만 기술까지도 어떤 살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태양전지는 지금 혁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측면에 보면 태양전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차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태양전지 효율을 미국의 NREL이라는 기관에서 찍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태양전지 효율의 증가 슬롭이 지금 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왼쪽에 표시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태양전지입니다. 뭐 각각의 태양전지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각 태양전지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지금 효율들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페이지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을 더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태양전지에 들어오는 빛을 얼마나 손실 없이 태양전지 전기로 만들 수 있을 건가 하는 고민과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전체적인 우리 태양전지 성능으로 나타낼 거냐 하는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뭐 표면을 뾰족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일종의 패시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6.6%라는 아주 높은 효율의 태양전지를 보고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론 효율에 근접하는 효율을 개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1세대라면 2세대인 방막 태양전지를 대표하는 CIGS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해서 상업화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의 계속적인 효율 개선을 통해서 최근에 22.9%, 23%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솔라 프론티어라는 한 회사 정도만 양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인수된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가와트급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핫한 태양전지 중에 하나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23.3%라는 최고 효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진들이 이 태양전지 최고 효율 경쟁을 리딩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대면적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태양전지가 외기에 나갔을 때도 안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이라는 수치들이 굉장히 실험실에서 만든 작은 면적이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듈의 효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 내외에서 22% 정도까지 이상이 되는 효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 모듈 효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태양광 필드에서의 어떤 설치 환경이나 경제성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 들어왔을 때 경제성도 효율 측면에서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효율에서 그럼 앞으로 효율은 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들은 실제로 태양전지 하나가 결정되면 태양전지 빛을 흡수하는 파장대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태양전지는 자기의 특성에 맞는 파장대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태양전지를 같이 연결시켜 놓았을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40% 이상의 효율도 얻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주선에 적용되는 태양전지는 이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지상으로까지 가져오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연구원에서도 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앞서 설명드린 결정적 실리콘이나 CIGS 방막이나 페로브스카이트가 각기 다른 파장대에 자기 고유한 특성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서로 융합한다면 지금 현재 결정적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지는 26%보다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저희 연구원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이 세 가지 태양전지를 모두 20% 내외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마 세계적으로 찾아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자평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텐덤이라고 하는 텐덤 트리플 정션 태양전지 개발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태양광 모듈보다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상단에 왼쪽 그림과 오른쪽 보시면 현재 지금 태양광 모듈의 구성비를 보면 앞단 뒷단에 있는 커버 글래스라 그러나요? 유리가 굉장히 모듈 무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리의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물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리의 두께를 얇게 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유리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그 태양광 셀을 플렉서블한 태양광 셀을 활용해서 폴리머 계열로 인캡슐레이션 마감을 하게 되면 모듈 자체가 가벼우면서도 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듈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킬로그램당 지금 뭐 15에서 17와트 정도 되는 어떤 무게 중량비를 킬로그램당 20와트 혹은 플렉서블한 셀을 도입했을 때는 킬로그램당 100와트 정도 되는 굉장히 가벼운 모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서울에너지공사랑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혹은 농가의 지붕이라든지 혹은 산단 지붕에 있는 지붕형 태양광 모듈을 보급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갔네요. 예,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유리를 없애는 것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면서도 가벼운 모듈을 만들 수 있고 하단에 있는 저희 연구원의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저런 장치들을 가지고 휘어지고 가벼운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에서는 폴리머를 기반으로 했을 때 폴리머 기판 위에 태양전지를 만들었을 때 약 한 18에서 19% 정도 실험실 면적이 지금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전한다면 저희가 약 한 15에서 18% 모듈을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것들을 타겟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미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 태양광이 색깔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빛을 투과할 수도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물론 색깔을 가지거나 빛을 투과하면 효율 측면에서는 무조건 손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 입장에서 빛을 잘 흡수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까만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빛을 투과하거나 색깔이 나온다는 것은 효율에는 당연히 손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선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미성에 대한 부분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경우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 투과도라든지 이 색상 구형이 매우 중요한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하면 투과를 할 수 있느냐의 컨셉인데, 기본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층을 얇게 만들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패턴을 떠서 빛을 흡수하는 영역을 없애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빛을 추구하는 층을 두고 태양전지는 양 사이드에 두면서 빛이 양쪽으로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바꿔서 태양전지도 만들고 빛을 일부 투과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태양전지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컬러는 이미 앞선 발표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전지 셀 위에다가 어떤 방막을 증착한다든지 해서 색깔을 이미 구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처럼 태양전지가 있고 모듈을 만들 때 하나의 층을 추가해서 색깔을 구현하는 방식이,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력은 어떤 측면에서 감소될 수밖에 없고, 이 출력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술적인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과율 20%를 타겟으로 해서 건물에서 적용했을 때 20%의 투과율 정도가 1차적으로 타당한 수치라고 보고, 20% 정도 타겟으로 해서 방막을 얇게 만들어서 약 한 8% 정도의 효율을 얻은 바가 있고, 오른쪽처럼 모듈을 좀 색깔 있게 구현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굉장히 미세한 구조를, 미세한 어떤 광학적 층을 이용해서 색깔도 구현하고 투과를 시키는 그런 태양전지 컨셉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 통해서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어떤 주택이나 저층 건물에 있을 때의 옥상, 창호, 벽면들을 다 개발한 어떤 태양전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5대 부하와 플러그 부하까지 고려했을 때 130%의 에너지 자립률, 즉 30%의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계 조건은 기존에 있는 주택의 발전 생산 단가가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건축 단가와 거의 유사한 평당 600만 원 정도 내외의 건축 단가 유사하게 맞추면서 130%의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를 저희가 개발한 기술 혹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와 함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하우스가 플러스 에너지화돼서 에너지의 어떤 재생에너지의 생산 포인트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과 유유부지와 네트워크가 됐을 때 하나의 커뮤니티가 플러스 에너지 혹은 제로 에너지가 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태양전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